그때 트라이얼이 미리 잡혔던 모든 곳들에서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한국에서 여름이 오면 호주의 겨울로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호주 워홀을 준비하는 단계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뭔가 구체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자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블로그의 그 스크린 캡처 화면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단계별로 밟아야 하는 것들, 제가 밟아온 과정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전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비자 신청을 해야겠죠? 비자 신청은 그 호주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 방법은 네이버 같은 데다가 호주 워홀 비자 신청 방법 치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호주 달러로 5,000달러 정도 통장에 있는 서류를 요청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하나로 뭐 45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사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환율에 따라서. 그래서 넉넉히 잡아서 500만 원 정도 있는 통장 잔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호주 워홀 신체 검사 병원 치면은 제가 알기로 서울에는 뭐 3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요. 또 뭐 지역별로 있어요. 그래서 병원 찾아서 가시면 되고, 저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금액은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신체 검사를 받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그 서류를 뭔가 뽑아가야 돼요. 그 비자를 접수를 하면 이거 뽑아가서 병원 가세요 하는 그 종이를 병원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로 다음 날인가 바로 비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자 승인이 되고요. 그 다음 호주 가기 전에 보험을 신청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병원비 같은 게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삼성화재에서 1년 동안 하는 글로벌 케어라는 보험을 신청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은 없지만 사실 좋은 거죠. 아깝다기보다는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거고, 만약에 아팠다면 보험이랑 있어서 다행인 거고, 그래서 저는 보험은 무조건 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보험사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맡기겠습니다. 이것도 네이버에 치면 호주 워홀 건강보험 비교 이런 거 치면은 이제 쫙 다 비교가 뜨니까 보시면서 본인한테 필요한, 본인의 예산 안에 적합한 보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력서 미리 쓰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력서를 미리 쓰면은 가서 또 막 첫날부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 저희가 어차피 워홀을 준비하면서 막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력서들을 쭉 적어보는 거죠. 저의 이력서 얘기를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의 이력서는 어떻게 썼으며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는지를 그때 공유를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력서를 미리 써두시면 좋습니다. 도착하면 거기에 핸드폰 번호를 쓰고 인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력서를 쫙 써두기. 그리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호주 가기 일주일 전에 미리 올렸어요. 저희 이력서와 저는 바리스타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라떼아트 사진을 올리면서, 아, 내가 일주일 뒤에 시드니에 도착해. 이런 곳에서 바리스타 일을 찾고 싶은데 혹시 바리스타 쓰는 사람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이제 댓글도 남기고 이제 DM이 많이 와요. 페이스북 DM. 그래서 트라이얼들을 잡습니다. 제가 트라이얼을 그때 미리 한 3개가 이미 잡혔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바리스타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이력서 얘기할 때 그 일을 구하는 방법 할 때 또 다시 그 페이지 명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들을 가서 그걸로 연락을 받으면 그 레주메를 드롭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전에 좀 마음의 안심, 아, 그래도 가면 트라이얼이 있구나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뭐 비밀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때 트라이얼이 미리 잡혔던 모든 곳들에서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력서 쓰고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페이스북에 자기의 이력서를 올려서 일을 구하고 있는 상태를 좀 공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핸드폰 요금 중단. 이거는 뭐 각각의 통신사마다 좀 제도가 다른데 저는 SKT를 썼거든요. 그래서 S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 내가 해외를 1년 동안
이제 출국을 하는데 핸드폰 요금을 중단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뭐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뭐 비자 승인된 종이라든지 또는 비행기표라든지 보내주면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을 해주겠다라고 해주시고요. 어쨌든 핸드폰 요금을 중단을 시키는 거, 그리고 저는 수신을 가능하게 해뒀어요.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가서 핸드폰 문자 인증을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에 문서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한국 사이트에 들어갈 때 핸드폰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요즘.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국 핸드폰 번호 문자 수신은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사실 핸드폰이 이미 아이폰인데 e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심은 호주 번호로 하고 e심으로 한국 번호가 돼 있다 보니까 호주 번호로 이 핸드폰을 쓰면서 한국 e심으로 한국에서 오는 문자는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e심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한국 번호를 e심으로 바꿔서 e심을 두고 유심으로 호주 유심을 끼워서 동시에 한국 문자랑 호주 연락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했던 게 저는 라떼아트를 배웠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1, 2급을 다 따고 갔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격증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데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라떼아트를 배우는 거에 중점을 좀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라떼아트 코스만 듣는다거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바리스타로 일을 할 때 그라인더 두께 조절하는 거나 그런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자격증 과정 1, 2급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라인더 조절을 하는 방법, 뭐 초수 같은 거를 확인하는 것들, 몇 초가 적당한 건지 다 배워요. 사실 자격증을 할 때 몇 초 추출되는 게 적당한지 정해져 있지만 호주에 가면 또 알게 되실 거예요. 커피 빈마다 다 달라요. 원두에 따라서 각각의 회사가 내세우는 우리 원두는 이 추출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이런 기초적인 이론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한국에서 사실 아아밖에 안 만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라떼아트 해본 적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자격증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돈이 이제 여유가 된다면, 그리고 저는 그 내일 배움 카드를 써서 배워서 총 한 4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 2급을 다 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로제타와 결아트 그리고 3단 아트를 약간 허술하게 배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1년 동안 바리스타 하면서 지금은 수완 정도 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늘 수 있었는데 제가 후반에는 바리스타를 안 하고 이제 그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면서 바리스타로 사실 일한 기간이 1년 내내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카페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라떼아트 배워오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비행기표를 사시기 전에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역은 제가 뭔가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는 사실 두 곳밖에 없었어요. 시드니와 이제 퀸즐랜드의 에얼리 비치라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다 보니까 전 시드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드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드니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번에 다시 가면 멜번을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선정을 하시면 그 지역에 맞춰서 비행기표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비행기표 많이 아시는 좀 저렴한 것들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스카이 스캐너를 많이 얘기하죠. 저도 스카이 스캐너에서 비교를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미리 가기 전에 은행을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개설까지는 완벽히 되진 않지만 사전 신청을 해두면은 호주 도착해서 당일에 바로 오픈을 할 수 있어요. 도착을 하면은. 그럼 바로 모든 카드 같은 그 실물 카드는 못 받더라도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카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는 거 이것도 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커먼웰스 뱅크를 썼는데요. 네이버에 커먼웰스 은행 계좌 개설하는 방법 하면은 다 떠요. 정말 차근차근 요즘 블로거 분들이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은행을 무조건 신청을 하세요. 그래야 도착해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덜 합니다. 그래서 은행 신청을 미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텔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가격을 확인할 때 보통 호텔스 컴바인을 많이 썼는데 예약은 주로 아고다로 합니다. 그 이유는 아고다가 뭐 며칠 전까지 거의 숙박 한 1, 2일 전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스텔을 한 3일씩 총 2주치를 예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집을 언제 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구했는데 호스텔 예약이 일주일 남았어.
근데 그거를 호스텔 예약을 던지기에는 너무 숙소가 비쌌고 내가 구한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일주일 뒤에는 안 된대. 당장 들어와야 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3일씩 나눠서 이제 했어요. 3일 뒤에 또 다시 예약하고 같은 숙소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숙소로 넘어갈 때 나머지는 무료 취소를 할 수 있게 예약을 했었고요. 이거의 단점은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예약을 하면 그 예약을 다음 예약을 넘길 때마다 그 체크아웃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장단점을 고려해서 뭐 1, 2주치를 한 번에 할지 아니면 저처럼 3일, 4일을 나눠서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래블 월렛 카드 발급. 저도 그 모두가 하는 트래블 월렛 카드를 발급을 했어요. 이건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현금을 생각보다 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워요. 현금 안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저는 트래블 월렛 카드를 발급을 받았고 거기에 환전을 해서 그 카드로 썼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1년 동안 살면서도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팁을 현금으로 받을 때 말고는 무조건 카드만 들고 다녔어요. 오팔 카드도 나중에는 사실 안 들고 다니고 그 교통카드, 오팔 카드는 교통카드거든요. 교통카드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에 제가 애플페이로 커먼웰스 카드 등록해놓고 그것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까지는 트래블 월렛 카드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호주로 돈을 당장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을 못해서 지금 당장 호주 계좌에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했을 때 한국 계좌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런 송금 앱들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럴 때 트래블 월렛 카드로 바로 환전을 해서 그 카드로 다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래블 월렛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트래블 월렛 카드는 저는 호주에서 그렇게 사서 쓰고 최근에 일본에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왔을 때도 이걸로 그대로 일본 그 엔화를 환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짐을 싸겠죠. 제가 나중에 호주 다시 이제 돌아갈 때 다시 이제 What's in my bag 느낌으로 캐리어를 다시 싸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임시 유심을 발급을 받는 건데요. 호주에 도착하면 당장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서 저는 하루 이틀치 정도 쓸 수 있는 유심 칩을 미리 사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2심이었어요, 그때. 2심이어서 하루 정도 데이터 써서 제가 호주 유심을 사기 전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 뒀었고요. 여행 유심이죠. 그리고 이제 현금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현금은 저는 진짜 거의 오팔 카드 충전할 때밖에 안 썼거든요. 어차피 카드가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서 현금은 저는 뭐 급한 거 처리할 거 생각해서 한 20만 원 정도만 환전을 해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계좌가 열리면 거기서 받는 디지털 카드로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이런 거 등록하셔서 다 쓰면 되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있으면서 정말 카드가 안 되는 데를 보기 정말 드물어요. 불안하잖아요. 많이 환전하면. 그래서 너무 많이는 환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사전 준비를 마치고 호주에 도착을 했을 때 무엇을 하냐 하면 저는 공항에 딱 내려서 호주 유심을 이제 발동을 시키고 저는 공항에서 오팔 카드를 샀습니다. 공항 트레인을 타고 시내로 갔기 때문에 오팔 카드는 시드니 그 뉴 사우스 웨일즈의 카드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가시면 다른 교통카드를 사셔야 돼요. 근데 저는 시드니 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30를 충전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공항 철도라고 하죠. 한국으로 치면 공항 트레인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공항 철도 타면 거의 한 17불, 20불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30를 충전하면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팔 카드를 충전을 해서 트레인을 타고 숙소로 갑니다. 숙소로 도착해서 저는 뭐를 했냐. 가장 먼저 RD로 갔습니다. RD 마트에 가서 RD 유심을 샀어요. 저는 핸드폰 요금들을 비교했을 때 시내에 있을 때는 RD 요금이 뭐 싸서 괜찮다고 들어서 저는 1년 내내 RD를 썼고요. 이것도 유튜브나 네이버에 호주 핸드폰 요금제 비교, 통신사 비교하면은 이것도 다 모두가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금제들을 비교하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유심이 좋을지. 그래서 뭐 텔스트라다면 텔스트라 매장도 많거든요. 가서 유심을 사시면 되고 유심을 어쨌든 사야 됩니다. 유심을 사서 호주 전화번호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생기면 TFN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TFN이란 Tax File Number이라고 해서 일을 하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텍스 그 세금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호스텔에서 신청을 했고요. 이것 또한 네이버 이런데 스크린샷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걸 듣는 것보다 네이버에 호주 TFN 신청 방법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네이버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번호가 나오기까지도 또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입국한 당일에 TFN을 바로 신청할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커먼웰스를 갔습니다. 커먼웰스에 가서 계좌를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카드도 수령을 했고 실물 카드는 저는 사실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귀찮아서 1년 내내 그냥 핸드폰에 있는 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냐? 바로 이력서를 마지막 수정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마지막 검토하고 전화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위에 여기 연락줘 하는 이메일과 전화번호에 그 전화번호를 넣고 최종 이력서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피스웍스나 이런 데 가서 이력서를 인쇄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도착 당일입니다. 어차피 그 뭐 제스타 이런 게 도착을 아침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후 막 밤 11시인가에 출발을 하면 호주 시간으로 막 오전 8시, 9시에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평일 도착을 추천을 드려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은 게 평일에 도착을 하면 그 은행 같은 게 다 열려 있다 보니까 주말이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평일까지. 그럼 모든 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비행기표를 아직 안 구했다면은 평일에 도착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뽑고 도착한 날 이렇게 다 하고 좀 쉬면서 주변의 카페들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일하고 싶은데 이력서를 좀 돌립니다. 저는 안 돌렸어요. 왜냐면 트라이얼이 이미 잡혀 있어서 이미 바빴어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도착 다음날 트라이얼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끝나고 나도 정신 없으니까 그거 뭐 트라이얼 되는 거 보면서 해야겠다 하다가 바로 일을 구한 케이스여서 이력서는 결국 뽑아놓고 못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있으시면 이력서도 좀 돌려보시고 그럼 선택지가 많아지잖아요. 여기도 연락이 오고 하면 골라서 어디가 더 나의 취향에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이제 고르면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당일에 해야 되는 게 바로 RSA를 따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또 다른 자격증들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호스피탈리티라고 하죠.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실 분들은 술을 판매하는 데서 일을 하려면 이 RSA가 필요해요. 이 RSA라는 게 카페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게 요즘 카페에서도 맥주를 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술을 판매하는 업장에서 일을 하려면 무조건 RSA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RSA를 따는 건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돈이 조금 더 싸서 했는데 결국 돈을 더 많이 썼어요. 왜냐면 채점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 기다리다 답답해서 8만 원인가 10만 원을 더 내고 당장 채점해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오프라인이 더 싸요. 그리고 더 빨라요. 당일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프라인으로 RSA를 따러 가면은 그 선생님들이 막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저는 막 네이버 보면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 오프라인으로 가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RSA까지 따면 당일에 할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많죠? 근데 이때부터는 정말 마음 편해져요. 할 일이 남은 거 2가지는 그 일을 찾는 것과 집 찾기. 이거는 너무 개인에 따라서 다르죠. 이것도 제가 호주 가면 다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보여드릴 텐데 집은 저는 그 플랫메이트와 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씁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당근 같은 건데 거기에도 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 이름 치고 방 치고 뭐 금액대 설정을 해서 그 플랫메이트랑 페이스북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천천히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집들을 찾고 인스펙션을 가시면 되고요. 저는 호주에 도착한 지 2주 정도 뒤에 집을 찾아서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착하고 입국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제가 TFN을 당일에 신청했다는 전제하에 일주일 정도 뒤에 ATO 고객센터인가 TFN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화를 하면 번호를 알려줍니다. 근데 한국처럼 바로 연결될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 전화 연결되기만 한 40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잠들었어요. 이게 호스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여기 두고 멍 때리면서 잤어요. 사실 반 자고 여기서 헬로 하자마자 일어나서 물어봐서 TFN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일을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재촉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슈퍼바이저님이 계속 너 TFN 줘야 된다. 그래야 너 월급을 주급을 줄 수 있다. 이래서 TFN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기초 준비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입국 후부터는 계속 일을
각자 나서야겠죠. 일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제가 얘기를 하는 영상을 한 번 더 만들게요. 왜냐면 워낙 어려운 분야인 것도 알고 잘 쉽지 않은 것도 아니까, 물론 저도 제가 많이 경험한 거 아니지만 적어도 호스피탈리티 안에서는 경험이 좀 있고 비교적 다른 사람들의 비교했을 때 쉽게 일을 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일을 구했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호주 워킹홀리데이 초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이 과정을 거치면 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대한 짜낸 거거든요. 다른 영상들도 보면서 내가 놓친 게 없나 확인을 했는데, 혹시 놓친 게 있다면 또 다음에 영상에서 또 언급을 할게요. 모두 워킹홀리데이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